안녕하세요, 김선생님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이오하자드 3 리메이크 인페르노 노숍 S랭크 공략인데요. 이전에 댓글로 요청해주신 분이 있어서 찍게 됐고요. 그리고 컷신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편집해서 60분 만에 인페노숍 배우기 영상으로 시작해볼게요. 바로 갑시다. 자, 인트로는 과감히 날려주고요. 여기서 0.1초도 주체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앞키 꾹 누르고 계셔야 안 맞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인페르노는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총 주워주시고 Q로 돌으세요. Q 돌고 바로 가시면 안 맞습니다. 인페르노는 좀비들이 가까이 오면 달려들기 때문에요. 여기서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 약간이라도 머뭇머뭇하시면 바로 물려요. 그리고 여기 다니오로소 만나는데요. 여기서 총알 먹어주세요. 그러셔야 이따가 변전소 파트에서 권총 총알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파트인데요. 여기서도 바로 뒤키 꾹 누르고 계세요. 스킵하고 뒤키 꾹 누르고 계셔야 안 물리고요. 그럼 뒤로 빠졌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앞에 누워있는 좀비한테 안 물려요. 바로 앞으로 가셔서 대쉬에 성공하셔도 앞에 있는 좀비가 다리를 잡고 안 놔주다가 꼬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유있게 살짝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카를로스 만나서 내려오는 길인데요. 지금 이렇게 뒤돌으셔서 카를로스 앞에 이렇게 위치해주시면 카를로스가 뒤에서 부스트 밀어줍니다. 1초 아낄 수 있어요. 개꿀팁!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은 장비 가지러 가면서 카를로스한테 전화가 옵니다. 앞으로 카를로스한테 전화가 많이 올 건데요. 우리는 전화를 앞으로 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S랭크 도전은 1시간 45분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전화하는 동안은 타임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스피드런 할 때는 전화 빨리 끊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기록 숫자를 위해서는 전화하면서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 주는 거 다 먹어주시고 총 한 대 쏘시면은 빨간 약초 있죠? 합쳐서 초록색 약초랑 힐템 하나 만들어주세요. 인페르노 같은 경우 노숍으로 하면 힐템은 초반에만 좀 쓰이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사실상 별로 안 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 방이거든. 첫 세이브는 여기서 해주세요. 왜냐면 죽었을 때 인트로를 너무 자주 보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여기 첫 세이브 해주시고 진행해줄게요. 자, 이제 나가면 시작인데요. 잘 따라오세요. 회피는 안전하게 쉬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애들 내시고 앞으로 정면으로 가로지르면서 회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 잘 따라오세요. 왼쪽 벽에 붙어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드럼통에 붙어서 가면 첫 번째 피하고 두 번째도 회피를 피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거 회피를 피해 주시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 선생님 왜 성광탄 안 먹고 왔어요 하면은 인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탈출하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부스터로 빨리 컷신 봐주시고 앞에 한 번 더 부스팅 해주신 다음에 뒤로 살짝 빠지세요. 그리고 저거 터뜨리면은 이따가 탈출할 때 저 앞에 좀비한테 회피를 안 해도 돼서 편해요. 앞쪽 화단에 붙어서 내려오시면 저 좀비한테 안 맞습니다. 지금 좀 시건 방지를 많이 따라하는데요. 원래 많이 못 따라오니까요. 쭉쭉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2층 집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총알만 먹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안전지대니까 걸어가시면 되고요. 사실 인페르노 노숍 도전에는 다운타운이 제일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타운만 잘 헤쳐나가시면 이유는 뭐 무난하거든요. 여기서 회피 준비! 이렇게 물려도 돼요. 왜냐면은 힐템은 초반에 다 쓸 거거든요. 힐템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후반에는 힐템 쓸 여유도 없이 다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초반에 다 쓰세요. 여기서 앞에 좀비 기준으로 회피해 주시면은 왼쪽으로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박 눌러주시면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틈이 생겼죠? 가시면서 왼쪽에 소중한 수류탄이 있는데 좀 이따 주실게요. 호스 주워주시면 됩니다. 호스 주워주시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로 뒤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여기선 부스팅으로 호스 주시면은 문 열리면서 경직돼서 맞아요. 촉수한테 세대 톡톡톡 맞고 머리 딱 물리면서 죽는 경우 많으니까요. 조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쭉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실 때는 도넛 가게 지나실 건데요. 여기 도넛 가게 한 마리가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거 매그넘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총알 아낍시다. 일반 총알 5발, 셋, 넷, 5발 해주시면 문 열어주고요. 고마워. 옆에 발전기 해주면 차렷 하죠. 왼쪽에 보면 보통 길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안 하면 퍼펙트 회피를 3번 해야 지나갈 수 있는데 퍼펙트 한 번이면 되죠. 이러면은 잘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러고 변전소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샷건탄 먹지 말고 바로 니콜라에 따라가 주세요. 저거는 일단 돌아오면서 그 전화할 때 시간 아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 부분 스킵한 구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오는 길에 있는 댕댕이 타이밍 맞춰서 회피해 주신 다음에 저 촉수 소리 들으세요. 들리고 0.5초 이 박자감을 익히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저놈한테 당하기 시작하면은 저 경직 자체는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경직 이후에 좀비한테 물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돼요. 회피
이거 퍼펙트는 못했네요. 그리고 인페르노는 회피 이후에 퍼펙트 못하셨으면 꼭 한 번 더 스페이스바 눌러서 멀리 벗어나주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부스트 왁 하면서 달려드는 게 굉장히 사정거리가 길고 유지시간이 길기 때문에 퍼펙트 회피에 실패하면 물린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왜냐면 질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동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온전한 이동속도로 타닥 먹어주시고 조합해줍니다. 그러면 힐템 또 하나 생겼죠? 다 써도 돼요. 인페르노 도전은 드시는 대로 힐템 그때그때 쓰셔도 되고 이러다가 맞고 때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그때 쓰시고 살아만 남으시면 성공한 겁니다. 자, 면전소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터쳐주시면 왼쪽 위에 있는 한 놈이 죽었어요. 원래는 이게 약간 위치가 랜덤성이 있지만 방금 그 발전기를 터쳐주시면은 지금 저를 문 녀석이 죽거든요. 네, 조금 많이 운이 없는 편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초록 커브를 먹을 때 무조건 초록 커브부터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초록 커브 먹은 다음에 다시 토를 하는 과정이 적한테 공격받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시면은 첫 번째 레버 있는 곳에 뒤돌으시면 한 마리 보통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체돼서 아마 꼬여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방금 거기서 맞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딱 한 마리 오기 때문에 뒤에서 죽여주시고 하면 돼요. 여기서 문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두 번째 오는 거 안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두 번째 레버 올리러 갑시다. 여기서 총알 먹어주시고, 여기 총알 고정이에요. 나무 상자가요, 나오는 템이 고정인 나무 상자가 있고 랜덤인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인 나무 상자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귿자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은 두 마리 따라와요. 제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지? 이거 왜? 그러니까 저 얘네가 좀 늦게 나왔죠? 총 두 마리 나오는 거 이렇게 상대해 주시면 되고, 아까 먹은 총알 이용해서 여기서 그냥 잡고 가세요. 왼쪽 한 마리 때리면은 저렇게 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쭉 달리신 다음에 앞에 있는 발전기 이용해서 터트리셔도 되지만 굳이 저는 총알 아끼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다 죽이고 와요.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남겨놓으면은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뒤통수 맞아서 좀 귀찮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으세요. 어차피 총알 처음에 시작할 때 다니오로 소 있는 데서 한 뭉탱이, 그리고 2층 집 건너오면서 한 뭉탱이 먹어서 충분하거든요. 여기서 발전기 따라오는 거 터뜨려서 죽여주시면은 안전하게 세 번째 레버 올릴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 오케이. 보통 3대 정도 때리면 죽어요. 여기서는 사실 초반에 죽을 때가 많지 않지만 이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힐템이나 총알 아끼지 말고 그냥 써주세요. 우리는 S랭크 받는 게 목표지 월드 리코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느새 완료가 됐죠. 여기도 나가시면서 남자친구한테 두 번째 전화가 옵니다. 두 번째 전화 역시 끊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 이전 공략과는 다르죠. 그때는 빨리 깨는 게 목표였지만 지금은 S랭크가 도전이니까 여기서 시간 아껴주시면 내려가는 시간이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 템이 있었나? 저기 화약 하나 있을 거거든요. 어차피 고급 화약이랑 화약은 합쳐서 매그넘이나 샷건탄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화약이 좀 많이 남아요. 근데 여기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화약 맞죠? 안 드셔도 돼요. 여기서 화약은. 자, 여기서 우클릭 탁탁탁 해주면 실패했는데요. 이거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조준 버튼 살짝살짝 눌러주시면은 등장하는 경우 씹을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좀비 기준으로 회피해주시면 뒤에 거는 스페이스바. 아까 그랬죠? 퍼펙트 회피 성공하고 좀비한테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회피 한두 번 더 눌러주시는 게 좋고, 저렇게 타노스 경직시켜주면 안전하게 길이 열립니다. 여기는 매그넘 너무 아깝다. 방금 여기는 일부러 타노스 기다렸다가 네메시스죠. 네메시스가 펀치 하시는 거 이용해서 앞에 놈 제거하시면 매그넘 탄약 아낄 수 있고요. 아까 안 먹었던 샷건탄 먹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응급치료 물약 챙겨주세요. 이거 이따가 추적신에서 맞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 방에 죽을 때도 있지만 딸피 남을 때도 많아서 드셔주세요. 창고에서 매그넘 넣어주시고, 매그넘은 인벤토리 차지하고 이따 보스전 2회 때는 이제 안 써요. 맨손으로 가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달려갑시다. 자, 앞에 있는 좀비는요, 아까 기름통 터뜨렸기 때문에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붙어서 가주시면 안전합니다. 화단 붙어서 가시면 여자한테 안 맞고요. 이렇게 네메시스 추격전에서는, 추격신에서는 항상 뒤에 뒤통수 보이시면서 가시고요. 오다가 차렷!
샵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고구마약 먹어주세요. 아까 먹은 화약이랑 합쳐서 샷건탄 만들어주시면 무방하고요. 고구마약 같은 거는 취향이에요. 후반부에 샷건으로 몹 제압하면서 지나갈지 매그넘으로 지나갈지는 취향이고요. 여기서 가시다가 잠깐 1초 쓰세요. 그리고 가시면은 앞쪽 뚱보 기준으로 완벽 회피해 주시면 오른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면은 저 공간이 없어서 회피를 2번 해주거나 아니면 물리게 돼요. 가시다가 여기에 좀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촉수 좀비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저 방금 촉수 내뱉는 소리 들으셨죠? 저 소리 지나고 0.5초 있다가 박자 맞춰서 회피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일반탄으로 적 좀비의 몸뚱이에다가 경직 주고 넘어가셔도 돼요. 352, 232입니다. 왼쪽 352, 오른쪽 232예요. 그러면 슈퍼카 금방 하죠. 그 알파 기생체 좀비, 그러니까 머리에 뭐 달고 있는 애를 알파 기생체 좀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좀비 같은 경우에는 몸체 일반 권총을 적게는 한 발에서 많게는 5에서 6발까지, 최대 6발까지 박으면은 경직에 걸리게 되고, 경직에 걸리면 지나갈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네메시스가 못 쫓아오니까요. 안전하게 지나가시고, 샷건 탄환은 최대한 모아주세요. 왜냐면은 중반 이후부터 화력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여기서는 수류탄이랑 응급치료 그리고 고구마약 이렇게 먹어줍시다. 여기가 치료 그리고 고구마약이랑 수류탄 합쳐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샷건탄 선호하긴 해요. 왜냐면 뭔가 낱개로 쓰기에 부담이 없어서. 매그넘탄은 되게 잘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왼쪽 벽에 붙으면 무시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류탄 놓고 와서 그냥 물리고 수류탄 죽고 갈 거예요. 원래 왼쪽 벽에 붙어서 쭉 가시면은 촉수를 회피해도 되고 회피 안 하더라도 한 대만 맞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대 맞았을 때는 피가 한 칸밖에 닳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 3마리 떨어지는 거 무시하고 도넛가게로 지나가 주시면 네메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가시고 가는 길에 저기서 수류탄 하나 챙겨줍시다. 네, S랭크 도전이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최소 세이브로 가시는 게 중요한데, 수류탄이 진짜 고효율이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템은 다 먹고 갈 거예요. 좀 맡기고, 일반 하약 맡기고, 샷건탄도 지금 안 쓸 거니까 맡길게요. 샷건 안 먹었거든요. 갑시다. 첫 번째 보스는 매그넘하고 수류탄만 갖고 잡을 거라서 괜찮습니다. 주시고, 왜냐면 여기서 경직 주고, 앞에 알파 기생체가 이렇게 경직 될 때도 있고 경직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조금 붙어서 지나가세요. 알파 기생체 쪽에. 그래야 촉수가 아니라 좀비로서 달려들고, 그래야 퍼펙트 회피하기 좋아요. 멀리 거리 유지하면 촉수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경직 상태 때 네메시스 일어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할 게 되게 많아요. 문을 열면은 얘가 잘 못 쫓아옵니다. 여기까지 네메시스가 안 쫓아왔으면 확정적으로 앞에 좀비가 밀려날 거예요. 성광 주워주시고, 앞에 좀비 밀려나면은 온 겁니다. 회피할 준비, 회피! 그리고 성광탄 준비, 여기서 던져주세요. 여기가 진짜 잘 죽거든요. 우리는 안 죽는 게 목표입니다. 뭐 개쩌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가주시면 안전하게 첫 번째 다운타운 챕터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네메시스한테 쫓기러 가는데요. 이 위에서는 창고에 뭐 넣은 건 없고 샷건탄만 락핏으로 먹었어요. 샷건탄 최대한 존버해주고, 여기서 왼쪽 벽에 붙어서 제가 좀 늦었죠. 원래 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방금 제가 좀 실수했는데요. 스페이스바로 스치면서 먹어주시면 응치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회피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발전기만 잘 터쳐주시면은 클리어한 겁니다. 여기서는 응치 하나 먹고 응치 하나 썼으니까 사실 뭐 제로섬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좀 불안하다, 방금 그 응급치료 키트 먹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돌고 회피 2번 해주시고 진행하시면은 안전해요. 좀 아슬아슬했죠? 여기 지하수도 파트는요, 여기도 굉장히 킬링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선 헌터 감마가 나옵니다. 감마 같은 경우 굉장히 귀여운 동글동글한 녀석인데요. 걔 같은 경우는 걔 같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확정타로 잡아먹는 공격이 있어요. 그게 확정 사망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피하는 팁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2단 공격으로 해요. 저런 게 이 정도 박자로 하는데요. 두 번째 공격에만 공격 판정이 있고, 첫 번째는 그냥 모션만 있는 거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인벤토리 여기서 최대한 비워주신다. 왜냐면은 이따가 배터리 팩이랑 주술 게 되게 많아요. 폭발물도 그렇고 유탄 발사기는 안 주술 거지만 인벤토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류탄은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데, 여기서 수류탄을 한 개 써서 알파 기생체 2마리를 상대하는 방법도 있고 매그넘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저장 안 했죠? 저장해주시고 여기 하수도 같은 경우가 실수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장 꼭 해주세요. 5번의 저장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해요. 그리고 그럼 매그넘으로 갑시다. 이 지하 수도 파트에서 제 루트대로 따라오시면 고구바약을 딱 2개 줬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고구바약 2개 합쳐서 매그넘탄을 2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화약이랑 합쳐서 샷건탄 6발 만들어서 후반에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스전이나. 근데 샷건탄을 한두 발 더 쓴다고 보스가 이렇게 눈에 띄게 빨리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스전에서는 유탄 발사기 위주로 데미지를 주시고 샷건은 일반 구간에서 안전하게 경직 중 지나갈 때 쓰는 거 추천드려요. 제 루트로 따라오시면 샷건탄이 사실 많이 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여유있게 활용하시면 되고, 매그넘이 총알이지만 사실 스플래시 공격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3방 터졌죠? 2방. 안 죽었어? 원래 대부분의 경우 2방이면 되는데 아깝지만 3방 쏘세요. 그러면 확실히 죽죠. 이러면 수류탄을 4개나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보스가 죽죠.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셔서 전진해주시고 하나, 둘. 방금 박자 보셨죠? 방금 여기서 스페이스바로 전진해서 경직 전에 최대한 앞으로 나가주시지 않으면 뒤에 놈한테 따라잡혀서 물리고요. 그리고 거리 유지를 살짝 해주셔야 앞에 놈을 보고 박자를 잠잡을 시간이 있어요. 앞에 놈 딱 리젠 되고 나서 왼쪽에 살짝 옆모습으로 보시면서 걔가 첫 번째 왕 하는 거 보고 왕! 이 박자로 두 번째 거에 맞춰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거리 두지 마시고 살짝 붙어서 옆으로 피해주셔야 얘가 두 번째 타가 판정이 아니라 타격 판정이라서 피하기가 쉽고 뽀록으로도 잘 피해져요. 그리고 이제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피하는 법은 정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아까처럼 경직 전에 스페이스바로 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스페이스바 막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리를 벌려서 피하거나 아니면 얘가 꼬리치기 하는 거를 완벽히 피가 그냥 얻어 걸려서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얘는 2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피해져요. 1, 2 이렇게 피하시면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도 쫄아서 거리 유지하시면요, 두 번째 타 때 타격 판정이 아니라 그냥 잡기 판정으로 되면서 피가 잘 안 돼요. 웬만해서 잘 안 되고 바로 즉사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비부비 하시면서 2타째 피해주시면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거 보고 너무 고인물 플레이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보셨죠? 우클릭에서 조준해 주신 다음에 경치 씹는 거, 아까 네미시스에서 하려고 했던 거 여기서 성공해 보였고요. 완전 멋있어. 배터리백 뽑은 다음에 앞에서 얼쩡거리 주시면 좀비가 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안전한 플레이.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저는 후반부에 좀 탄약을 여유있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이게 우리는 S랭크는 너무 여유있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거를 못 먹고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폭발물 주워주시고 힙색 챙겨주세요. 여기 힙색 때문에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알짱거려 주시면 좀비가 옵니다. 힙색을 들어줘야 이따 유탄 발사기 유탄들을 좀 여유있게 들어서 보스전에서 실수 없이 갈 수 있어요. 저는 매그넘으로 지나왔으니까 매그넘탄 합성해 주시고요. 바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빠져나갈 때 스페이스바 막 눌러주시면 안 맞아요. 제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건 그냥 따라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특별한 타이밍에 완벽히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바 막 눌러주시면 안 맞습니다. 저 여기서 한 번도 눌린 적 없어요. 연습 5시간 했는데. 자, 나가줍시다. 배터리팩. 그리고 방금 연습 5시간은요 임페르노 총이 아니라요, 여기 하수도 파트만 5시간 연습했어요. 자, 통화 후에 좀비 이렇게 회피해 주시면 되고요. 문 닫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안쪽 방에 들어간 이유는 안에 초록 커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폭발물 있어요. 폭발물 2개 합쳐서 폭발탄으로 만들어 주시면 후반부에 지하 시설에서 지나게 좋기 때문에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총알 파밍을 넉넉히 하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특히 병원 파트는 카를로스라서 상관이 없는데 지하시설 파트에서 좀비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부분을 폭발탄이나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걸로 피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파트는 방금 그 좀비만 회피해주시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스킵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갖고 온 템 적당히 넣어주시고 일반 권총이랑 수류탄, 매그넘 정도만 있으면 돼요. 권총은 짧게 남았을 때 정도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스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드에 있는 일반 탄환 정도만 먹어가 주세요. 오른쪽으로 빠져서 매그넘 써주세요. 이 녀석 같은 경우 폭발형이나 관통형의 데미지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본체랑 뒤에 연료통이랑 피통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스플래시 데미지, 이런 수류탄 같은 거는 데미지가
본체에도 데미지 들어가고 연료통에도 데미지 들어가서 데미지가 2배 효율로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수류탄으로 경직 주고 수류탄 한 번 더 이러시면 얘가 피하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가 정방으로 잘 들어가고요. 샷건탄까지 주셔주시고 수류탄 4방이면은 뭐 크리티컬 터지면 죽긴 하는데요. 가슴에다 쏴주세요. 이러면은 끝. 그리고 폭발때까지 마저 드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그넘 다 쓸 것까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금방 죽었죠. 얘는 헤드샷보다요, 가슴, 왼쪽 가슴에 때렸을 때 전기가 파지지직하고 이펙트가 나는 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거기가 약점입니다. 헤드샷보다 거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전화통화 해주시면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총포샵 같은 경우는 알파 기생체만 잘 피해주시면 가면서 맞을 일은 잘 없는데요. 여기 위에 소방차 이 사다리에서 얘가 어디에 배치하는지 살짝 보시면서 가시면은 내가 어디로 피할지 직진으로 피하셔도 되고 저기 왼쪽 길로 가셔도 돼요. 저기 왼쪽 앞에 알파 기생체 있으니까 전 앞으로 갈게요. 무시하시고 뒤로 가면 오른쪽으로 딱 빠졌겠죠? 오케이, 지금 딱 빠져있죠? 스페이스바. 아직 타이밍이 좀 엇갈렸는데 한 대 정도는 괜찮습니다. 방금 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 기생체가 오는 걸 봐서 앞으로 쭉 직진하실지 왼쪽 차 뒤로 가실지 앞으로 갔다 차 뒤로 가실지 보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있는 템은 다 먹어줍시다. 부스트, 템도 스킵해주시고 The key is hanging on the wall. 수백 번 들었죠? 지겹도록. 여기서도 템 다 집어넣으시고 매그넘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음치는 혹시 모르니까 챙겨주시고 저장해줍니다. 초반에 저장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다운타운이 어려워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화력전이고 유탄이랑 샷건 가지고 다 경직 주고 넘어갈 거라서 사실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압니다. 지하시설이 더 안전해서 다운타운은 세이브 포인트 많이 주더라도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세요. 키 열어주시고 좀비 알파 기생체 2마리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좀비는 코너 도는 순간 바로 무니까요. 그때 그냥 타이밍 맞춰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줄게요. 매그넘 들어주시고 패키, 얘는 달려드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 총알로 1대, 2대, 3대, 4대, 5대 최소 한 대에서 최대 6대 정도면 경직 들어가요. 그리고 매그넘으로 바꿔주시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로켓 런처를 쏠지 아니면 달려들어서 갑자기 주먹질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로켓 런처 이후에는 뒤를 보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로켓 런처가 아니라 달려들어서 주먹질하면은요, 괜히 더 피한다고 타이밍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바깥쪽 출구 쪽으로 스페이스바 열심히 눌러주시면은 높은 확률로 빠져나가실 수 있어요. 얘는 앞에 있는 촉수 기준으로 회피해 주시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그냥 쭉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그 파트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진행하는 데서 로켓 런처, 달려드는 게 아니라 로켓 런처를 한 번 더 썼더라면요, 오른쪽 벽 쪽으로 붙으면서 회피해 주시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 벽 쪽에 드럼통이 있어서 내가 그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안 해주더라도 뒤에 있는 드럼통이 대신 맞아요. 여기서 음치 챙겨주시면 혹시 방금 맞더라도 풀피 채울 수 있어서 이따가 찰리 머리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위험 상태면 이동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까 그 상태에서 오른쪽 첫 번째 구간에서는 오른쪽 벽에 붙어주시면은 드럼통이 막아줘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나쁜 경우가 촉수 때리는 거랑 그리고 로켓 런처랑 엇갈려서 오는 거나 아니면은 로켓 런처 말고 주먹질하는 거랑 촉수랑 이렇게 연타로 오는 건데요. 그럴 때는 완벽하게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운에 기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브를 저기서 한 거예요. 저도 저 구간은 100% 지나갈 수 있다는 자신은 없어요. 자, 여기는 스킵 해주시고 Q 앞으로, 이게 180도 돌리는 Q키 잘 활용해 주시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부스트 해주시면 굉장히 여유있게 지나갈 거예요. 시간 많이 걸렸죠? 그리고 바로 가주신 다음에 뒤에서 네메시스 따라올 건데요, 얘가 달려들거나 로켓 런처 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보통 달려들어서 로켓 런처 쓰거든요. 그냥 가시면서 소리만 듣고 갑자기 휙휙 달려오는 주먹질하는 소리만 안 들리면 쭉 진행해 주시면 됐습니다. 여기서 문 닫으면 이제부터 안전해요. 안 맞아요. 이번에는 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운타운 파트 클리어. 다음에 카를로스 파트 시작할게요. 자, 카를로스 파트는요, 최대한 안전하게 잡을 거 다 잡으면서 확실한 루트로 지나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브래드한테는 총알 무릎에다가 최소 한 발, 많게는 5발 정도 쏴주시면 돼요. 레전드 이블 2에 비해서 3는 다리 절단이 굉장히 요구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자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경직만 주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카를로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진짜 구덱입니다. 그 스페이스바 판정이 구덱이기 때문에 최대한 잡고 그리고 회피를 좀 적게 하는 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하나 먹어주시고 녹색 약초 하나 먹어주시고 돌아가시면은 딱 대화가 끝나고 스타즈 사무실 보여줍니다. 카를로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힐템 딱 2개 먹거든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나, 그리고 병원 파트에서 하나 쓸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만약 하나를 아껴준다면 병원 파트에서 헌터 베타 상대로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찰서에서는 최대한 안 맞을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앞에 가시면 좀비 한 마리 있습니다. 카를로스 같은 경우 질이랑 퍼펙트 회피 판정 타이밍이 정말 다르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카를로스 같은 경우는요, 얘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멀리서 내가 어깨를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가 생각보다 좀 짧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좀비한테 타격 판정이 들어가는 그 중심이 굉장히 실체랑 가까이 있어요. 근데 리커나 헌터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가 닿은 것 같아도 그 중심점에서 멀기 때문에 안 닿는 판정일 때가 되게 많으니까요, 어깨치기로 넘어가는 건 일반 좀비에서 위주로 해주시고, 여긴 다 잡아주세요. 헤드샷 위주로 노려주시고, 가까이 좀 다가오는 것 같으면 뒤에 문 열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일반 권총 이용해서 좀 잡아줍시다. 여기서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얘네가 문 열리게 기다렸다가 일반 권총으로 최대한 마무리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깨치기는 일반 좀비 상대로는 굉장히 여유있게 들어가지만, 리커나 헌터 베타, 헌터 감마처럼 좀 덩치가 큰 녀석들 있죠? 걔네들은 타격이 들어가는 중심점으로부터 실제 걔네 보이는 게 더 멀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어깨가 닿은 것 같아도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위험하게 시도하지 마시고요, 좀비 위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확인 사살입니다. 총알 한두 개 아끼지 마시고요, 확인 사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서 얘네가 한 마리라도 살아있으면 이따가 돌아왔을 때 리커랑 같이 있어서 상대하기가 꽤 많이 빡세거든요. 그리고 여기 총알 5개 있지만 먹어줍시다. 힙색은 필요 없어요. 카를로스는 인벤토리 넉넉하니까 힙색 필요 없고요. 여기 경찰 헤드샷 5방, 5방 또는 6방 날리면은 쓰러지고, 쓰러진 녀석 상대로 이렇게 헤드샷만 여러 방 더 갈겨주시면 돼요. 확인 사살 꼭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죠? 3층 가셔가지고 열쇠 가지러 가시면 되는데, 이때 전화 오는 것도 끊지 말아주세요. 이거 다 시간 정지된 거예요. 개꿀. 특히 이렇게 바닥에 있는 녀석들이 판정을 좀 유의하시면서 스페이스바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한 대 때려주세요. 안 때려주시면 가다 묻니다. 근데 때리면은 일어나는 모션 때문에 안 맞아요. 여기서 일반 권총 탄약이 나왔는데, 보통은 저기 랜덤인데 보통은 초록 커브 나와요. DCM, 그리고 가끔 기관단총 탄약 20개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탄약 먹은 다음에 경직만 주고 가면 되는데 지금 총알 장전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좀 많이 쓴 것 같아도 저기 왔다 가는 게 이득이에요. 권총을 많이 줘서. 그리고 여기서 바닥 보면서 스페이스. 바닥 보면서 하는 이유는요, 얘가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증명은 제가 따로 실험은 안 해봤는데, 얘네가 나를 공격하는 방식이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고 의식하는 거래요. 그래서 바닥을 보고 달리면은 내가 바닥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얘네가 공격하는 모션이 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정이 좀 더 유리하대요. 자, 마무리 해주시고 확인 사살 갑시다. 여기서는 리커가 앞에 있거든요. 리커 일부러 소리 내주세요. 그리고 뒤로 온 다음에, 아이고 한 대 맞았는데 진짜 사기죠. 여기서 2개 합쳐서 회복하면 더 많이 오릅니다. 각자 먹는 것보다. 리커가 돌아가는 거 확인하시고 가만히 걸어가시면 굉장히 안전해요. 사실 이 구간이 카를로스 경찰서 파티에서 굉장히 많이 맞고 그리고 죽는 구간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광탄 필요 없어요. 아까 좀비를 죽여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성광탄 아낄 수 있어요. 문이랑 같이 맞을 수 있게 스페이스바 해주세요. 보통 문 중간 정도로 어깨를 치기를 해주면은 리커한테 경직이 들어가면서 문으로 접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104, 106, 109 다 해주시고요. 여기서 넉넉히 총알 파밍해서 갑시다. 이따 경찰서 질 보호하기, 아니 병원에서 질 보호하기 파트를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좀비는 누워있을 때, 아직 누워있을 때 헤드샷, 어이구 크리티컬. 이거 일반 권총으로 헤드샷만 갈겨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드가 들어오는데요. 아까 우리한테 원한이 있는 브레드가 거의 좀비계의 네메시스예요.
때 경직만 주고 지나가시면 돼요. 문 여는 거 기다렸다가 갑시다. 여기서 문 여는 거 안 기다리고 저게 문 앞에서 농성이면 소리 듣고 리커가 올 수도 있거든요.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경직 주세요. 둘, 셋, 넷. 어우, 약간 이런 나쁜 브레드. 여기서부터 걸읍시다. 그러면 리커가 계단 입구로 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걸어가면 인식 어차피 하니까요. 경직 주고 가세요. 그리고 리커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할 때 맞춰서 퍼펙트보다는 이렇게 어깨만 닿는 스페이스바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헌터 시리즈는요, 기상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어날 때 회복도 빠르고요. 그리고 일어난 이후에 반격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깨만 닿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캡, CAP 해주시면 성광탄 있고요. 여기서 10호 폭탄 해주시고 성광탄 하나로 지나갈 거예요. 성광탄 하나로 지나가는 이유는 물론 수류탄도 그렇지만 성광탄이 범위가 더 넓어요. 그리고 성광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이내에 있는 좀비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벽을 넘어서 고개를 코너를 꺾어서 있는 좀비까지도 영향받아요. 그리고 가시다 보면 페이레드 한 마리 들어오거든요. 그 어깨치기로 밀쳐주시고 가시면 리커 나오거든요. 이것도 비스듬히 이렇게 쳐주시고 부스트로 가주시면 깔끔합니다. 방금 그 리커 같은 경우에 어깨치기 비스듬히 안하고 정빵으로 때리게 되면요, 오히려 뒤로 얘를 밀려나면서 나한테 돌진기 써서 즉사기 맞고 죽을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스듬히 치고 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제일 보스전인데요.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존버했던 유탄 발사기 탄약과 샷건 탄약을 다 써줍시다. 문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지뢰탄을 주는데요. 지뢰탄 같은 경우 2패로는 몇 개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일반 패턴 때만 쓰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탄약 다 주시고 응급치료 물약은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유탄 발사기, 샷건 여기 있죠. 드디어 주웠어요. 그리고 아까 먹은 샷건 파츠 조합해 주시면 돼요. 응치까지 해서 3개죠. 응치 넣어주시고 샷건 파츠 꺼내서 합쳐주세요. 이게 연사속도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집탄율도 높아지고 폭발탄 꺼내주시고 샷건탄 한 폭발물 합쳐줍시다. 아까 먹은 거 폭발탄으로 만들어주고, 폭발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메시스는 화염탄이 데미지가 폭발탄과 지뢰탄보다 2배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화염탄은 화염탄 그 당시 데미지보다 화상이 지속되면서 되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실제 딜량은 폭발탄과 지뢰탄 2배예요. 근데 그러면 폭발탄과 지뢰탄을 왜 챙기나요 선생님 하시면, 지뢰탄은 그 특수 패턴 때문에 챙기는 거고요. 폭발탄 같은 경우는요, 원거리 견제하기가 당연히 좋은 것도 맞고 화염탄 없을 때 딜도 되는 것도 맞는데 제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약점에 쓰는 거예요. 화염탄 같은 경우는 화상 데미지 때문에 화상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네메시스한테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더라도 약점 공격을 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근데 폭발탄은 특정 특수 패턴에서 떨군 다음에 드러나는 약점에 공격했을 때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는 걸 이용해주면 결국 화염탄이랑 효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적재적소에 써주는 게 중요해요. 자, 스킵하고 보스전으로 갈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6탄 화염탄 날려주셔서 화상 데미지 주는과 동시에 경직을 줘가지고 처음에 달려든 거 억제하고요. 샷건을 이럴 때 짤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절대 장전은 회피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회피, 그 다음에 장전. 그리고 화염탄은 최대한 길게 유지할수록 좋아요. 우리는 S랭크 안전하게 받는 게 목적이지 빠르게 죽이는 게 아니고 스피드런 월드레코드하는 러너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화상기를 최대한으로 줍시다. 화염탄은 회피 이후에 써주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경직이 잘 들어가가지고요, 화염탄 같은 걸 날리면 안전하게 이렇게 탄약도 먹을 수 있어요. 잠깐 경직일 때 지금 인벤토리를 차서, 아이고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인벤토리를 차서 못 먹었는데요, 일부러 쓴 겁니다. 경직 잘 들어가죠. 샷건을 가까이 써주시고 화상 없어지면 화염탄 계속 써주시고 짤기는 샷건으로. 그리고 이따 약점 공격 때 샷건 풀샷 날려주거나 폭발탄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제 돌기 시작하거든요. 화염탄으로 화상 유지해주셔도 되지만 좀 여기서 파밍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정비해주시면 돼요. 이때 장전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샷건 6발 다 심장에다가 박아줍시다. 오케이, 나이스. 아우 너무 멀죠? 저기 좀 떨어지는 게 랜덤이긴 해요. 매그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매매해서 한 번 더 패턴 보고 장전합시다. 패턴 보고 폭발탄 날려주고 견제 좀 해줄게요. 어차피 얘가 네메시스 같은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보스가 좀 피통이 많아요. 두 번째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도는 패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보스는 또 있지만
카를로스가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보스에서 이렇게 막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심장부에다 박아주시고 살짝 좀 높게 쏴주는 이유는 심장에다 저격하면 더 많이 맞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하는데 심장에다 맞으면요 얘가 조금 집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으로 좀 총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살짝 높게 쏴주시면은 총알이 다 들어갑니다. 둘. 저 이렇게 살짝 높게 쏴주셔야 바닥으로 통 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지뢰탄 장전해주시고 얘가 돌 때는 장전 시간이에요. 네, 바로 앞으로 떨어지면 샷건. 제가 이제 지뢰탄에서 미리 폭발탄으로 바꿔놨으면 지금 여기서 폭발탄을 심장에다 받고 짤길도 폭발탄으로 해줄 텐데 그 장전하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샷건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경직 때 장전해주시고 회피하고 때려주세요. 화염탄이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필드에서 주워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깨고 나면 필드에서 주우실 수 있고 그거는 네메시스 3차전 가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딜링 해주세요. 다시 지뢰탄 깔아주시고 이번에는 지뢰탄으로 딜 줄게요. 어차피 지뢰탄이나 폭발탄 같은 경우 이따 병원 파트에서 처음에 퓨즈 구하는데 그리고 지하시설 파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백신 구하는 데서 한 두세 개밖에 안 쓰니까요. 총알 쏴줄 이유가 없긴 한데 그냥 괜히 갖고 있으면 아까워서. 그래서 네메시스 2차전은 그냥 패턴 보시면서 갖고 있는 탄약 다 갈겨주시면 돼요. 뭐 딱히 크게 주워주실 필요도 없고 이게 탄약 줍다가 패턴에 뒤통수 맞아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쏴주시고 이렇게 얘가 뒤돌아서 돌기 시작할 때 탄약 줍고 장전하고 좀 피해복도 하고 하시면 돼요. 두 바퀴 돌거든요. 두 바퀴째 놓치면 지뢰탄 쓰지 마세요. 시계탑으로 가니까 심장에다가 쏴주시면 크요. 아주 쉽죠. 그리고 남은 탄약 다 뒤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를로스 파트로 갈게요. 자, 카를로스 파트인데요. 질을 구하기 위해 백신을 구해야 됩니다. 세이브는 여기서 인벤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수류탄 아까 남긴 거랑 성광탄 하나. 여기서 아까 경찰서에서 힐템 하나, 수류탄, 성광탄 하나 남겨온 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없으면 조금 운에 기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도 해주세요. 여기가 네 번째 저장입니다. 방금 칠 보스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전에 카를로스 경찰서 파트 같은 경우 조심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세이브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 우리가 지금 어디를 세이브했냐 하면은 약간 열심히 그리고 내가 조심 충분히 하더라도 100%를 장담할 수 없는 구간 위주로 해줍니다. 비스듬히 해주시고 달려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열쇠 주워서 이제 적 상대하는 구간부터 할게요. 여기는 이제 2층 가셔서 옥상에서 떨어진 다음에 열쇠 그 정원에 있는 거 주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아이디 카드 얻으시면 되잖아요. 정원에서 열쇠 주실 때 그 앞에 초록 커브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꼭 드셔주세요. 여기서도 비스듬히 공격하고 어쨌든 방금 정원에서 주신 초록 커브랑 이따가 헌터 베타 두 마리 있는 곳 앞에서 좀 빨간 커브 합쳐서 두 번째 힐템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를로스는 경찰서 파트 힐템 하나, 병원 파트 힐템 딱 하나, 그리고 이따 질 보호하기 파트에서 응치 하나 뭐 요렇게밖에 안 주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 왔는데요. 여기선 섬광수류탄부터 주셔주셔야 뒤에 리젠이 늦게 돼요. 아이디 카드 먹는 순간 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거 먹고 성광수류탄 먹고 가면 이미 동선이 좀 밀려가지고 얘네가 모여 있습니다. 비스듬히 미리 날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가면 헌터 베타 리젠 되는데 헌터 베타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맞습니다. 아이고 부스트 실패. 그냥 오른쪽으로 쭉 달려가세요. 뭐 잡다 무슨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맞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는데 저는 처음 맞아보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하니까 지나가시고 여기 일부러 여기 T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달려주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맞을 거 다 맞고 갑시다. 아까 힐템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죠. 여기서는 T자에서 살짝 걷다가 얘가 공격할 때쯤에 스페이스바로 경직 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달려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리커도 비스듬히 공격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미 걸려버렸죠. 제가 지금 당황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공격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걸으면서 가다가 리커 멈춰있는 데서 딱 경직 주고 넘어가면은 한 번만 맞춰도 되거든요. 멀리 미리 해주시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헌터 베타한테 맞는 게 좀 당황해가지고 발소리를 낸 것 같아요. 수총 먹어주시고 여기서 빨간 허브 먹고 합쳐줍시다. 이러면은 정말 다행히도
풀피가 되죠. 아까 경찰서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벽부터 가시면 잘 안 맞습니다. 운 나빠서 맞더라도 한 대 맞아요. 그 다음에 성광탄 준비해주시고 카세트 테이프 먹은 다음에 가운데다 공동에다 던져주셔야 둘 다 영향 받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던져서 얘가 한 놈이 안 들어갔죠. 그 넓은 쪽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여기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탄약 먹고 나가주시면 돼요. 사실 칼로스 지금 병원 파트가 나름 엄청 많이 꼬인 거거든요. 되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여기도 탄약 먹어주세요. 안 맞을 수 있는 데를 다 맞은데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힐템 하나 때문에 안전하게 로드 없이 지나가죠. 여기선 성광탄 써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한번 물립니다. 물리고 가요. 원래는 힐템 하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물리고 가는 건데요. 네, 여러분은 그냥 저기서 성광탄 쓰셔도 되고 힐템 남아있으면 물리고 힐템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스페이스바 광클 해주면은 이동속도가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나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광탄을 끝까지 아끼는 이유는요, 이따가 리커 한 마리 남겨둔 거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성광탄을 좀 쓰는 걸 선호하고, 수류탄은 이따가 디펜스 파트에서 헌터 베타 상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소총 총알만 다 챙겨줍니다. 안드체 죽었어. 전화통화는 끊지 않습니다. 타임어택 시간이 멈추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도착하면 전화 끊고 모니터 파악한 다음에 바로 스킵하고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서 백신 챙겨줍니다. 그리고 백신 챙기고 나가는 길에 왼쪽 편에 돌격수총 총알이 있어요. 드셔주시고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 헌터 베타 들어오거든요. 무시하고 쭉 달려주세요. 쭉 달려주시고, 근데 끝까지 무시는 못해요. 마지막에 출구 나가기 전에 무조건 한번 공격을 당하게끔 이동속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임페르노는. 그래서 한번 밀쳐주셔야 돼요. 가까이 오면 공격하기 전에, 얘가 공격 모션 취하기 전에 하세요. 공격 모션 취할 때 살짝 뒤로 가가지고 헛방 낼 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커 같은 경우가 저는 그냥 성광탄 쓰고 안전하게 갑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아까운 성광탄인데요,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아까 그 좀비 파트나 이따가 디펜스 파트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경찰서 파트에 불안한 데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 질한테 백신 넣어주면은 질이 깨어나겠죠? 그리고 회복하는 동안 질을 보호하러 갑시다. 그리고 질 보호하기 파트는요, 크게 세 구간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음치 갑시다. 처음에 가자마자 먹어주셔야 여기 앞에 있는 여자한테 안 물려요. 그리고 왼쪽 건 무리하게 먹지 마시고요. 처음에 좀 많이 옵니다. 이때 최대한 일반 권총으로 좀 소모를 해주세요. 여기서 권총 총알을 약 40발인가 50발 주거든요. 그거는 좀비 헤드샷 노릴 수 있는 이렇게 안정적일 때 처음에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스파크르라는 방전되는 발전기 있잖아요. 그게 다운타운 파트랑 다르게 쿨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운타운은 한 번 사용하면은 다시 돌아올 때, 이건 좀 욕심부리다 맞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돌격수총 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다운타운에서는요, 다시 발전기 쿨이 돌아오는데, 방전되는데 분 단위가 걸려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갈 때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여기는 한 15초 정도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막 써주셔도 돼요.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 안정기거든요. 이따가 처음에 좀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여기 창문 있죠? 이 창문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좀비가 좀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좀 안정기니까 권총을 최대한 사용해 주시고 돌격수총 탄환을 아껴주세요. 그리고 불 꺼질 때까지 이렇게 일반 권총으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어우, 제가 똥손이라서. 그리고 좀비 헤드샷 맞추는 요령은요, 좀비 머리를 그때그때 따라가지 말고 좀비 진행 방향에 미리 에임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오는 거를 순간적으로 캐치하시는 게 낫지, 내가 계속 이동하면서 얘 좀비 머리 따라가면은 명중률이 좀 높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여유있게 권총으로 다 소모시켜주시고요. 이제 슬슬 불 꺼질 때가 됐어요. 불 꺼지면 아까 아껴왔던 수류탄을 씁니다. 질 보호하기 파트도요, 헌터 때문에 총알 많이 쓰고 혹은 좀 꼬여서 맞아서 다시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아까 경찰서 파트에서 좀 인색하게 군 덕에 여유있게 할 수 있어요. 수류탄 준비해주시고, 임페르노도 수류탄 한 방입니다.
바이오하자드 2에 비해서 3가 수류탄 데미지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2에서는 리커도 수류탄 2방이거든요, 최고 난이도에서. 근데 3는 한 방이더라고요, 다. 이제부터는 돌격소총만으로 싸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이거 차단기 안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놈 얘는 알파 기생체니까 바로 이렇게 갈겨주시고 뒤에 힐템이랑 힙색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격소총만으로 그냥 몸샷 갈겨주시면 돼요. 헤드샷에 집착하지 마세요. 헤드샷 집착하다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좀비 경지가 안 돼서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멀리 있는 좀비 약간 상체 쪽 몸샷 노려주시면 도탄 튀면서 헤드샷 될 때도 많고요. 탄약이 빗나가는 경우가 잘 없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탄약으로 100% 안전하게 확실하게 클리어할 수 있어요. 우리 확실한 방법 두고 괜히 멋있게 한다고 모험하지 맙시다. 오케이. 몸샷, 몸샷, 몸샷. 알파 기생체 애들은 얘네가 촉수 한 대 때리기 시작하면요, 촉수가 3콤보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연속으로 3콤보를 갈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맞고 있는 동안 좀비가 가까이 다가와서 날 물어요. 그렇게 돼서 게임 오버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헌터 베타한테 직사기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체가 총 3마리 나와요. 기생체 3마리는 총알 아끼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맞고 있는데요, 제 공략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맞을 거 다 맞고 죽을 거 다 죽는 S 공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맞지 마세요. 총알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저는 제가 너무 짠돌이처럼 구해온 총알들이 약간 피눈물 나서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는데, 이때 앞으로 나가요. 여기 알파 기생체 나오는 게 신호예요. 이때 앞으로 가세요. 그럼 헌터 베타 들어옵니다. 알파 기생체 나오는 걸 신호로 해서 갈겨주시고, 헌터 베타 들어올 거 대비해서 발전기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헌터 베타 들어오면은 터뜨려서 경직시키고, 여기서 총알 한짝 2번 갈아주는 동안 64발 정도 갈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가 회피하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 유지하시면서 어깨에도 밀치면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공성전 해주시면 헌터 굉장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장전할 때는 방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저는 3번, 그러니까 탄창 3번 만에 잡았지만 안전했죠? 안전한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입구는 쉽게 뚫리지 않으니까요. 몸샷 갈겨주시고, 몸샷.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광수탄 아까 주워놓은 거 있잖아요. 방 쪽에서 먼저 발전기부터 터뜨려주시고, 얘네들이 경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스포 해줘야죠. 템이 안 먹은 게 있네? 나 이거 안 먹었구나. 성광수류탄 날려주시고, 끝날 때 되면 저 전기 충격기가 다시 리셋됐거든요. 지금 또 됐죠? 정말 빠르죠? 쿠탄. 얘는 왜 안 걸리냐? 이렇게 다시 경직 주시면 뭐 걱정할 게 없죠? 확실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됐죠?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질 퓨즈 파트로 갈게요. 자, 질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저장은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인벤토리가 뭐 샷건탄 합쳐주고, 그리고 여기서 유탄만 필요하긴 해요. 유탄이랑 폭발탄만 있으면은 필요 없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지하시설까지 한 번에 통과할 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치 하나 이따가 맞으면서 넘어갈 거 생각해서. 그리고 밖에 가면은 나무 상자 2개 있는데요. 여기는 확정은 아니고 랜덤인데 보통 그린어브나 아니면 일반 권총 총알 나옵니다. 일반 권총은 요거 깨려고 한 거고요. 그래도 하나. 락피단 챙겼다. 맨날 이런 실수.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락핏 챙겨가지고, 그리고 앞에 이 권총도 놓치면 큰일 날 뻔했죠. 이 권총이 막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피눈물 나요. 갑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락핏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에 있는 페이레드만 회피 잘 해주시면 돼요. 페이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속도를 내면 따라오는 속도도 어마무시하고요. 따라오는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은 그냥 직선으로 쭉 달리면서 회피하지 마시고요. 카운타운처럼 유도한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듯이 회피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샷건으로 경직을 주고 갈게요. 여기 너무 무서워. 이렇게 부대기 할 때는 그냥 회피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회피했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맞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샷건 탄환 한두 개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 지하시설 파트부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존버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샷건 탄환들은 이제 일반 몹들 경직시키는 용도 위주로 써주세요. 왜냐면 보스는 막보는 일반 버스트 총알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부보스는 화염탄 누적 데미지로 빙빙 강강수월만 돌아주고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일반 탄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샷건이요. 샷건 보스한테 데미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자, 퓨즈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오면서 먹은 건 힙색 하나밖에 없고요. 창고는 안 들렸어요. 가서 레버 내려주시면 페이르드 한 마리 나오잖아요. 얘 샷건으로 경직 주고 가셔도 되고 매그넘 나왔으면 매그넘으로 경직 주셔도 되고요. 얘 너무 총알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리려고 눌린 거예요. 1템, 이때를 위한 1템. 초반에 남았던 1템은요 전부 다 지하시설 파트에서 써주세요. 보스전은 어차피 한 방이니까요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보스 여기 보면 보통 오른쪽에 높은 확률로 샷건 총알이 있는데 오늘은 그린어브 나왔네요. 퓨즈 챙겨주시고 내려가면 오른쪽에 바로 감마 나옵니다. 헌터 감마 무시하고 그냥 스페이스바 막 눌러주시면 안 맞아요. 이거는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뒤에 혓바닥이 보여도 그냥 스페이스바 막 누르세요. 뭐 타이밍 맞출 필요 없고 그냥 스페이스바 막 누르면 돼요. 한 번 더 혓바닥 보이지만 그리고 회피하면서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레버 올리지 마시고요. 걸어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선 탄환이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빙으로 피할 거라서 쭉쭉 가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폭발탄 정도만 장전해서 준비해두세요. 왜냐면 이따 페이레드 날려야 되니까. 요거 레버 내려야 되죠. 이렇게 우왕좌왕해도 80컷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갑시다. 여기가 퓨즈 파트가 5분 이내에 공략하기가 업적이 있어요. 또 그래서 루트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고급아약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급아약 여기서 하나, 그리고 지하시설에서 2개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서 샷건탄 하나, 그리고 매그넘탄 한번 요렇게 합성하셔도 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시면 돼요. 매그넘탄 정도는 여기서 2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따가 첫 번째 백신 재료 먹으러 갈 때 그 내려가는 길에 페이레드 한 마리, 페이레드 2마리랑 알파기센치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서 부스트 그거 매그넘으로 관통해서 2대 때려주면은 안전하게 100%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폭발탄은 조금 한 3발 써줘야 되고 그리고 관통이 없는 샷건은 그 이상 쓸 수 있거든요. 자, 갑시다. 여기서 폭발탄,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공략에서 말씀드렸는데 폭발탄 같은 건 좀비한테 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쏘는 거예요. 지뢰탄 오른쪽에 샷건 총알 먹어주시고, 지뢰탄이나 폭발탄은 몹 자체한테 쓰면은 특히 페이레드나 헌터 같은 거나 아니면 알파기 생체는 몹 자체한테 쓰면 안 날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바닥에다 쓰면은 거의 99% 날아가거든요. 우리는 목적이 잡는 게 아니잖아요. 데미지는 조금 덜 들어가더라도 얘를 날려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닥에 쏴주셔서 스플래시 데미지만 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페이레드 무시하세요. 그리고 나가주시고, 여기서 아까 처리 못한 페이레드가 우리를 쫓아온다면 매우 슬프겠지만 쫓아오겠네요. 쭉 달려가셔서, 아이고 이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인데요. 1템 먹어주시고, 여기서는 그냥 페이레드만 없었으면 스페이스바로 막 달려서 퓨즈까지 도착만 하면 돼요. 여기서 클릭만 하시면 여기까지 했으면 안전합니다. 왜냐면 불 켜지면서 얘네가 딱 어그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총 2대인가 3대 맞았잖아요. 이건 최악의 케이스고 이렇게 안 하면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여기서 읽어주시면 타일을 오죠. 가기 전에 매그넘 탄창 정도 먹어줍시다. 이거는 매그넘 샷건, 그러니까 매그넘 탄을 고급화약 이용해서 2발 만들어서 가실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페이레드가 원래 100% 경직까지는 아니고 가끔 헛발라 할 때 있는데 저걸 하면은 알파기 생체까지도 100% 다 넘어져요. 경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러한테 뒤처지지 않는 방법은 일반 걷는 거 말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이러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 타일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타일을 죽었고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저장하는 방에서 저장은 하지 마시고요. 초록 커브랑 고급 어약 챙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고급 어약 2개 중에 하나가 여기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샷건이나 매그넘탄 조합해주시면 돼요. 아까 먹은 거랑 같이. 일반 권총은 넣어주세요. 일반 권총 탄약을 모아주는 이유는 이따가 세 번째 네메시스전에서 짤딜로 쓰거나 매그넘탄 만들었죠. 저는 짤딜로 쓰거나 막고 때 바닥총을 안 주시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걸 총 동원해주세요. 어떻게든 한 대라도 덜 맞을 수 있다면 세 번째 보스 때를 위해서 총알 너무 아끼지 마세요. 샷건 챙겨주시고, 왜냐면 세 번째 보스는 화염탄 짤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그넘 합쳐주시고요. 매그넘 탄은 2발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응치가 더 없나? 이거 합칩시다. 회복약은 최소 2개. 왜냐면 여기선 좀 물리면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 공략 이름 그렇게 달았잖아요. 맞을 거 다 맞고 가는 거. 우리 완벽한 플레이는 염두에 두지 맙시다. 오케이, 경진해주고, 위에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페이레드 한 마리 있는데 그건 회피로 피해주세요. 뭐 샷건으로 경직 주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2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안쪽에 고급아약 2번째 고급아약. 만약에 아까 퓨즈 때 고급아약 못 드셨으면 여기서 이 고급아약으로 매그넘탄 만드셔도 되고, 저는 요렇게 이용해서 보통 샷건탄은 많이 만드는데 어차피 샷건탄 많으니까 조금 아껴줍시다. 여기서 헤맸네. 그래서 안되겠다. 일반 탄은 버리고, 어차피 일반 화약은 많으니까 이따 뭐 필요한지 판단해서 넣어줍시다. 어차피 매그넘은 2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계단 아래 페이레드 방금캐 있어요. 무조건 계단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가셔서 회피해주세요. 맞을 거 다 맞고 주술 거 다 주스면서 가는 김선생님 60분 인페르노 S랭크 공략 보고 계십니다. 1템 드셔주세요. 여기서 되게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세이브도 안 했거니와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거의 다 깬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3개 합쳐주세요. 그러면 1템 하나 된 거예요. 여기만 어떻게든 잘 넘어가시면,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세이브를 한 게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낭패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시간 많이 써서 가주세요. 1시간 45분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이때를 위해서 힐템과 그리고 총알 이 시간을 아껴온 거니까요. 신중하게 갑시다. 오케이, 일반 권총을 넣어줄게요. 왜냐면 이따가 인벤토리 그 사이에 내려왔죠? 회피. 자, 선생님, 그럼 여기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신 분은 제 이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회피. 우리는 S랭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 죽어야 돼요. S랭크의 최고 포인트는 뭐다? 안 죽는 거다. 여기서 입구에서 왼쪽으로 걸어가 주시면 얘한테 안 맞습니다. 원래 얘 일어나지도 않는데 제가 조금 말하다가 넉넉하게 돌아서 그래요. 왼쪽 벽에 착 붙어서 들어오면 얘 일어나지도 않아요. 110번째 거 챙겨주시고, 내려가실 때 매그넘탄 2개 여기서 이용해서 갈 거예요. 매그넘탄 3마리 다 겹칠 수 있게 이렇게 따주시면 개나이스하죠. 아이고, 한 마리가 안 맞았네. 그래서 매그넘탄 아낄라다가, 이래서 욕심이 무섭습니다. 힐템 또 써주시고, 힐템 막 쓰세요. 어차피 여기 지나면 쓸 일도 없어요. 그리고 샷건 경직 주고 넘어갈게요. 방금 거기도 샷건이나 매그넘 썼으면 됐는데 욕심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안에 폭발물이 있는데 죽고 갑시다. 폭발탄이 삑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헌터 5마리 때 여기서 산성탄 이거 반드시 드셔주셔야 돼요. 이따가 헌터 베타 5마리가 나오는데요. 헌터 베타 1마리당 산성탄은 2발, 샷건은 6발 필요합니다. 근데 산성탄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아주 경직시키기도 좋고, 그리고 인벤이 없으니까 그냥 매그넘 만들어주고, 오케이, 경직시키기도 좋고 잡기도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응치 하나랑 파워 넣어줍시다. 오케이, 파워 넣어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지체했다면 위에 있는 알파 기생체가 페이레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스페이스바 막 눌러주시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단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방금 좀 아슬아슬한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쭉쭉 가주세요. 여기 폭발물 있는 건 일단 돌아오면서 합칠 건데 여기 뭐더라? 여기가 산성탄재인가? 아, 이거 폭발탄재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단축시키면 저보다 훨씬 빠를 수 있겠죠? 발전의 여지를 보여주는 김 선생님. 자, 올라갑시다. 만약에 초록 커브 하나 있으면 여기서 빨간 커브랑 같이 힐템 하나 만들어줘도 되는데 없죠? 여기도 폭발탄을 바닥에 쏴서 안전하게 경직 주고 110만 먹고 나갑시다. 페이레드 한 마리 나오는 거 좀 시간 지연 시켜주고요. 바닥에 쏴서 일단 그러면 안쪽까지. 왜 얘가 경직이 안 되냐? 망겜. 이때를 위해서 힐템 많이 구비한 거예요. 오케이, 먹어주세요.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3는 2도 그렇지만 한번 촉수 맞는 거 말고요, 물리면요 약간 좀비들이 나를 늦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 지뢰탄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지뢰탄이나 폭발탄 섞어서 정도면 나가실 수 있어요. 저 안쪽에 있는 거를 먹으려면 쟤네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코스트가 더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직만 주고 나오세요. 합칠 것도 없는데 괜히 먹었죠? 뭐 할 게 없는데? 합쳐줍시다. 그냥 화염탄으로. 화염탄 이따가 네메시스 보스전에서 물론 남긴 하지만 되게 폭탄이 많이 남죠. 여유롭게 파밍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헤맬 거 생각하고 와야 되니까 이 정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저부터 2마리 나오면 기동기를 쏘세요. 여기 기동기에서 숨으면 2마리가 모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상성탄 쏴주시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둘, 셋. 산성탄 2발 혹은 샷건 6발이니까 산성탄 하나, 샷건 3발이면 돼요. 여기 또 모아주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힐템 먹어주시고 또 기동기로 숨으셔서 모아주세요. 지금 제가 되게 못하는 건데 이거보다 잘하시면 돼요. 또 산성탄 스플래시로 경직 주고 샷건 3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샷건으로 잡아줍시다. 아이고, 얘가 산성탄이 제대로 안 맞았나 보다. 제발 죽어라. 다행이다. 굉장히 절망스러운데요. 우리 지금까지 아껴온 폭발물들을 다 써서 한 대도 맞지 말고 지나갑시다. 사실 여기 나가면서 문 앞에 있는 애들 때문에 맞기 쉬운데 좀 쫄립니다. 뭐 없나? 힐템이 없네. 갑시다. 샷건 이용해서 경직 전부 주면서 갑시다. 안전하게. 여기 한 마리 알파 기생체 숨어 있고요. 그리고 문 열면 바로 한 마리 더 있어요. 오케이. 얘 경직 주고요. 앞에 페이레드 2마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까 계단에서 내려온 애들. 이렇게, 아유, 경직이 한 마리 안 들어가네. 안전하게 갑시다. 지뢰탄 좀 아깝지만 써주고요. 한 마리 더 있어요. 페이레드 오른쪽에. 조심조심. 급하게 가지 마세요. 찍. 좀. 경직 주고요. 무서워서 확실하게 주고. 나가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 아까 멀리도 내려왔죠? 뭘 쳐다보냐? 그러면 마지막 관문 문 바로 왼쪽에요. 여자 좀비 한 마리 있어요. 조심하세요. 원래는 저 안쪽 구석에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어우, 나중에 나왔네. 쫄아서 샷건 썼죠? 아니 매그넘 썼죠? 이때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그러면 사실 그래도 클리어. 이제 부보스전 돌입하시면 됩니다. 부보스전으로 갈게요. 템은 이렇게 드시면 되고 저장 여기서 해줄게요. 만약에 막보를 한 번에 깨실 자신이 없다면 막보 전에 세이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세이브를 어디서 빼느냐? 첫 번째 다운타운 첫 세이브를 거기를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 투자는 되겠지만 그게 더 안정적일 것 같고, 여기서 화염탄 먹은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스는 화염탄 위주로 공략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유탄으로 첫 방 화염탄 갈겨주시고, 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잡으세요. 안전하게. 절대 붙어서 무리하지 마시고.
대시우 공격 원칙 지키시면서 빙빙 돌면서 지금까지 먹은 화염탄으로 끝없이 화상 유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화염탄이 14발이 있는데요, 얘를 잡는데 필요한 총 화염탄 개수는 15발에서 16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화염탄만 전부 다 화상 데미지 풀로 유지해주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탄환의 개수는 많이 필요한 보스는 아니에요. 화염탄 계속 유지해주고요, 샷건도 넣어줍시다. 남으니까. 왜냐면 막보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 찌르기 공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피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회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스페이스 막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맞아주시거나, 아니면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멀리 가세요. 1페이지 끝났고요. 또 화염탄 계속 유지해주시고, 그리고 공략은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짤딜 주고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스 어디서 숨을지 모르는 랜덤이니까 이렇게 가운데서 주시하시되, 좀비 나오면 좀비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화염탄 한번 넣어주고 봅시다. 레그넘 화염탄 해주시고, 좀비 회피해서 바깥쪽으로 빠지신 다음에 강강수월을 해주시면 보스가 알아서 좀비 치워줘요. 혹은 화염탄이나 폭발탄 스플래시 데미지로 같이 잡으셔도 되고요. 이런 빙빙 도시면 됩니다. 사실 되게 쉬워요. 임페르노라고 뭐 특이할 건 없고, 조금 위험한 타이밍은 얘 빙빙 도는 거 착지하는 지점이랑 페이레드가 같이 오는 지점이 좀 어렵긴 한데, 2번 이렇게 좀 늦었죠? 그리고 보스에게 내려 찍기 공격은요, 지금은 제가 좀 늦어가지고 샷건에서 장전하느라 좀 못 떨궜는데, 보스 찍기 공격은 그냥 걷는 걸로도 피할 수 있고요. 보스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화염탄 계속 유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다 쓰러지고, 좀비들, 일반 좀비들 쓰러지고 페이레드 나오거든요. 그때는 조심해서, 만약에 총알에 여유가 있으면 페이레드한테 그냥 폭발탄 써주세요. 괜히 완벽하게 회피해서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놈들이 더 몰려와요 하면은 오케이, 이런 카를로스가 도와주죠. 데미지 좀 들어가 있죠. 얘는 무리하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줄게요. 근데 공간이 없으면 그냥 폭발탄이나 화염탄 써서 경직 주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물리면 꼬입니다. 이동속도 느려지면서. 안전하게 강강수월을 돌면서 또 화염탄. 얘가 유탄에 거의 확정적으로 경직이 들어가니까 방금 같은 돌진 공격을 피해줘도 되지만, 완벽하게 피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유탄 써주세요. 유탄 두 방마다 경직은 거의 꼭 들어가는 거 같고, 특히 돌진 시에 저런 강공을 할 때 정면에서 쏴주면 경직이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아! 이렇게 물리면 안 되는데. 아까 음치 하나 먹은 거 있죠, 바닥에서. 넣어주고, 보스가 이렇게 페이레드 치워주는 걸 그냥 샷건을 짤들만 넣어줄게요. 화염탄 넣어도 되는데, 사실 여기는 정말 여유있는 보스전이에요. 왜냐면 이 이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실수했죠? 그래서 장전은 꼭 회피한 다음에, 이 이후에 탄약을 쓸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진 거 전부 다 쏘시면 되고, 그리고 강강수월리를 쭉쭉쭉 돌아주면은 아까 거의 두 번째 보스랑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좀비가 나오는 게 좀 어려운 요소인데, 뭐 타임어택 할 거 아니면 굳이 걔네들 제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비, 새로운 좀비 등장할 때는 약간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잡히시고, 다시 카를로스 도와주시죠? 이제 잡힐 때 다 됐어요. 카를로스한테 2번 정도 조력받고 화염탄 유지 잘 해주셨으면 아마 이제 슬슬 잡힐 때가 됐을 거예요. 사실 돌면서 공격할 때는 보스보단 일반 몹을 더 잘 보셔야 돼요. 잡혔죠? 자, 이제 마지막 보스로 갑시다. 대망의 막보인데요, 막보 때는 아까 주웠던 버스트 총알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까지 모았던 화약 다 합쳐서 일반 총알만 충분히 챙겨가시면 돼요. 총알 약 70발 정도면 되고요. 이미 버스트 총알에 33발이 있기 때문에 40발 정도만 추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총알 없으면 보스전 필드에 있는 거 주워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버스트 총만 쓰지 않고 갖고 오셨다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딨지? 오케이, 요거면 돼요. 갑시다. 자, 마지막 보스전은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다 피해주시면 돼요. 1, 3, 4, 5, 6타째 영역을 그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영역, 가운데 영역, 오른쪽 영역 3개로 구분해서 한 영역당, 한 패턴당 한 영역씩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팁은요, 그전에 비해 이제 발전한 건데요,
일부러 오른쪽에 포자를 하나 남겨둡니다. 그리고 얘가 일부러 잡기 공격을 하기 유도하세요. 이렇게 잡고 놓으면요 얘가 잡기 하거든요. 그럼 패턴이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터트리고 바로 잡으세요. 바로 넣으면 2개 열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조금 부유한 설명을 하자면 이 파워를 잡았을 때 천천히 잡기 공격을 하고요. 잡기 공격을 한 번 하고 나면 얘가 빨간색에 휩싸입니다. 얘가 다시 일어나서 붉어지는 거 말고 조금 빨간색 붉은 빛으로 뭔가 광폭화된 것처럼 저런 지금 팔뚝 보이죠? 저런 식으로 붉은 빛에 휩싸이거든요. 저 타이밍 때 파워에 손을 대면요 앞에 선모션 없이 바로 잡아서 터뜨립니다. 그래서 파워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저렇게 빨간색일 때는 절대 파워를 잡지 마시고 빨간색이 아닐 때는 거꾸로 파워를 잡아서 패턴을 초기화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찍는 패턴이 되게 피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패턴이 나올 것 같으면 파워 옆에 있으시다가 일부러 잡고 스페이스바로 한번 빠져나오면 절대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패턴 초기화 해가지고 쉬운 패턴 유도해서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2번 만에 인페르노도 끝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부스트해서 쏴주시면 클리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60분 완성 인페르노 S랭 공략 됐고요. 지금 이제 편의를 위해서 각종 컷신이나 대화하는 부분을 편집을 했으니까요. 다른 부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달아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클레이트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파밍할 거 다 하고 맞을 거 다 먹어도 짜잔 1시간 20분에 S랭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 인페르노 노숍 S랭크 달성하시고 바스3 졸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